안녕하세요. 이 때리는 이타 강사 교정과 전문의 조성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요, 주걱턱 환자분이에요. 위에니가 아랫니랑 거꾸로 물리는 상태를 주걱턱이라고 하고,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그런 약간 상태를 주걱턱이라고 하죠. 그럼 주걱턱은 왜 생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걱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래턱이 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위에 턱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위에 턱이 작으면 왜 작냐, 보통은 어렸을 때 아래턱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과하게 일어나는 경우, 위에 턱이 혹은 저성장이 일어나거나 중간인 경우 이렇게 거꾸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 같은 경우는 돌출입이겠죠. 위에가 이렇게 나오고 아래가 들어가고. 근데 어찌됐건 환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증상, 즉 아랫니가 위에니를 거꾸로 물리는 이런 증상을 흔히들 주걱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말하거나 얘기할 때 아랫니가 위에니보다 많이 보이니까 웃거나 말할 때 위에니가 안 보이고 아랫니가 더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비신미적이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 위에가 이렇게 앞궁이 조금 좁은 느낌이 들고 아래가 조금 넓은 느낌이 듭니다. 아래턱이 단순히 앞으로만 큰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옆에가 이렇게 좁아지고 아래가 넓고 돌출돼 가지고 위에가 앞으로도 적고 이제 옆으로도 좁고 한 상황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송곳니가 없네요. 자, 여러분, 치아는 기본적으로 7개 있어야 돼요. 앞니가 2개, 송곳니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금니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늘 위로 있죠. 안드로메다로 하나 올라갔어요. 콧구멍 위로 치아가 올라간 경우는 이 매복치라고 하죠. 원래는 이 치아가 나와야 되는데 위에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송곳니가 너무 나올 공간도 없고 저성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걱턱 교정을 할 때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검사를 먼저 합니다.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에서 주걱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런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뭐 길이, 각도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봐서 뭔가 치아들의 위치 관계라든가 위턱의 관계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표준선이고 빨간색이 약간 환자분의 가지고 있는 얼굴 패턴 입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 선에 비해서 빨간색 선이 뒤로 가 있죠. 이거는 중안면, 즉 상악골의 성장이 저하가 됐다는 거고, 아래턱은 이만큼이 나가 있다는 거죠. 즉 위에는 이제 4mm 정도 작다, 아래는 6mm 정도 크다. 두 개 합치면 몇 mm죠? 10mm죠. 이 10mm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약간의 주걱턱 경향이 있다, 얼굴형이 약간 오목하거나 평평한 얼굴형이다 라는 거고, 위에를 이렇게 앞으로 꺼내주고 아래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위에를 꺼내주고 하는 건 성장기 교정에서는 가능한 거고, 이 환자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아래턱을 넣어주는 것도 성장기 교정에서는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턱을 넣어주는 건 수술밖에 없어요. 자, 근데 수술은 하기 싫고 내가 성인이기도 하고, 방법은 턱을 회전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위에니를 앞으로 꺼내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랫니도 넣어주는 건 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앞니가 정상적으로 물리진 않아요. 그래서 아래턱을 회전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아래턱을 회전시키게 되면 턱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보이시나요? 턱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턱이 아래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아래턱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위에를 앞으로 꺼내면서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얼굴형이 어떻게 변할까요? 얼굴형이 자, 이렇게 위에는 도톰해지고 아래는 들어가겠죠.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턱이 뒤로 가고 위에가 치아가 나오면서 약간 도톰해지면서 입술 관계가 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걱턱 교정을 비술술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분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치아가 거꾸로 물리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악에 확장 장치를 씁니다. 확장 장치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MSE, MARP, MP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써요. 이 확장 장치를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 안쪽에 있는 확장 장치가 벌어지게 되면서 앞니가 벌어집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확장된 공간으로 위에 턱이 약간 점핑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겉모습을 보게 되면 놀래가지고 약간 나와요. 아래가 약간 밑으로 뜨게 됩니다. 앞니를 앞으로 더 밀고
아래를 뒤로 밀기 위해서 아래 같은 경우는 사랑니를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매복되어 있는 이런 사랑니를 뽑고 위에 치아를 앞으로 꺼내기 위해서 스프링을 걸어놔요. 스프링을 걸게 되면 치아가 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위에 니가 앞으로 나왔죠. 앞으로 나오고 나서 아래 같은 경우는 사랑니 뽑은 자리로 이런 식으로 나사를 심어서 아래를 뒤로 밀게 되고요. 이게 점점 앞뒤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 송곳니가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계속 후방 이동을 하고 위에는 전방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점점 치료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금니들을 앞으로 충분히 당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치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되게 스펙타클한 결과,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냐면 위에가 나오고 아래가 들어간 게 위에 턱의 확장과 위에 턱의 전방 이동, 그리고 아래 치아들의 후방 이동과 아래 턱의 후하방 이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던 이런 모습들이 끝났을 때 모습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실제로 보면은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형이 많이 좋아지고요. 실제로 앞니도 개 위에 니가 아랫 니를 덮는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말씀하시거나 얘기할 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위에 니가 이제 더 많이 보이고 아랫 니가 조금 덜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지런한 배열과 정상적인 어떤 스마일 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주걱턱 교정을 하게 됐을 때 이 아래 치아를 넣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위에 턱을 일정 부분 확장을 시켜서 활성화시켜 주는과 동시에 아래 턱도 충분히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송곳니는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치료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CT를 찍어서 송곳니 위치를 확인하긴 하지만 송곳니 위치가 뭐 치료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보통 그냥 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즘에 주걱턱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주걱턱 환자분들에 대한 임상 자료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은 되게 엄청나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주걱턱 교정은 1번 수술과 있고 비수술이 있습니다. 비수술 교정에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상악골의 확장 혹은 전방 이동, 이건 치아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악골의 후방 이동은 불가능하죠. 하기 때문에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때 안모는 약간 길어져요. 그리고 하악치열의 후방 이동이 필요합니다. 사랑니는 발치를 하거나 심하면 소구치 발치, 즉 발치 교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기준들 사이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내가 아래턱이 약간 나오고 아랫니가 위에니를 거꾸로 덮고 약간 주걱턱이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였는데 수술적으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수술적으로 교정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덜하게 되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교정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담당 선생님들 혹은 교정 치료를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